네, 오늘은 바로 베이소스 PD 3.1 울트라 패스트 충전기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충전기는 무려 240W, 지금 보시면 240W까지 충전이 되는데 3개의 USB-C 포트와 USB-A 포트, 그 다음에 하나의 DC 포트를 갖고 있는 상당히 재밌는 충전기입니다. 요즘 워낙 다양한 충전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고스펙의 충전기는 저도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240W라 상당히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나 아니면 해외 글로벌 사용자들한테 디자인도 이쁘고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 그 베이소스에서 이렇게 스펙이 좋은 충전기가 나오게 돼서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베이소스 쪽에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보내주셨는데, 이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할인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제품 정보를 보시고 상품 정보에 있는 구매 링크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설명을 보면은 베이소스 240W 디지털 간 충전기, 지라 갈륨 충전기죠. 인텔리전트 데스크탑 패스트 차저 3개의 C포트와 그 다음에 USB 포트와 그 다음 DC 240W라고 되어 있는 설명이 나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쉽게도 국내 정식 출시 제품은 아니라서 이 KC 인증은 없는데 유수의 각종 인증들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포장을 벗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장을 벗겨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생긴 패키지를 볼 수가 있고, 내부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짠. 좀 무거운데? 확실히 충전기가 스펙이 좋다 보니까 좀 묵직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좀 있어요. 짠. 뭔가 도시락통 같죠? 뭐가 들어오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 케이블들이 눈에 들어오고, 매뉴얼도 눈에 들어오고, 본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본체와 케이블 일체형으로 하나 생겼고, 그리고 케이블이 무려 몇 개야 이게? 4개? 4개를 주네요. 케이블을 무려 4개나 주는데 이게 아마도 5개구나. 하나, 둘, 셋, 넷, 4개. 그 다음에 본체 연결된 거니까 5개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DC 포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트에 케이블이 눈에 들어오고, 그쵸? 이게 2.5파이라고 하나? 이게 일부 노트북들은 이런 포트로 충전을 하죠. 그래서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 DC 포트인 것 같고, 요거를 이렇게 꼽아서 연장을 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작은 규격에 맞춰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여기 또 작은 게 있습니다. 네, 작은 파이 직경에 또 충전 단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꼽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DC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환 케이블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USB C2C 케이블을 주는데 아무래도 140W? 아니죠, 240W죠. 엄청나게 큰 충전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전용 케이블도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일반 케이블들과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고, 보면은 빨간색으로 포트가 되어 있는 게 좀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240W까지 사용이 가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본체는 조금 아담합니다. 저는 워낙 괴물 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충전기라서 훨씬 좀 더 크고 무식하게 생기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소스 제품답게 좀 디자인을 많이 신경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보면 쓱. 그래서 조금은 좀 더 무식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디자인이 이쁘게 생겼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40W. 야, 240W 정도 되면 사실 과거로 치면 진짜 큰 용량인데, 이야, 이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면부를 보면 앞면에 2개의 포트, USB-C 포트와 USB-A 포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은 USB-C 포트 2개와 그 다음에 DC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단을 보면은 이 제품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이나 기타 등등 정보가 나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40W까지 거의 대부분의 전류나 아니면 전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좀 무게를 한번 좀 재보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원래 뭐 충전기에 굳이 무게를 재지 않는데 이게 워낙 슬림하게 생겨서 이게 514g, 500g 정도. 그러니까 사실 또 무게 대비는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엄청 알차게 생겼나 보죠. 되게 좀 묵직합니다. 또 매뉴얼을 좀 잠깐 살펴보면, 제가 살면서 또 충전기의 매뉴얼을 살펴보는 건 처음인데 워낙 디자인도 좀 이쁘고 구성상의 기능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매뉴얼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자, 일단 이거 귀여운 친구가 있어.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집에서 쉬거나 밖에서 캠핑을 할 때 뭐 이런 거, 이 충전기를 통해 살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 같고요. 워런티 카드, 보증 카드가 있고,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매뉴얼이 있는데,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가 있어. 44페이지 한국어 있습니다. 그 44페이지 가보면 제품 사양 해서 지금 사용이 가능한 정말 수만 가지의 수많은 전압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15W, 36W, 100W, 140W, 27W, 30W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네. 작동 방법은 터치, 여기 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터치. 여기 보면 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터치. 아니, 그리고 무슨 앱이 있어? 앱이 있다고? 또 앱이 있으면 또 사용을 해봐야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베이소스. 자, 앱을 설치하는 동안 일단 이 충전기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인식이 되려면 또 전원이 들어가야겠죠. 아니, 도대체 이 충전기에서 앱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야? 상당히 이쁜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가 나오죠? 그래서 와트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뭘 하나 깔아놓으면, 하나 깔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죠? 이 앱에 이제 설치 장치를 추가 한번 해보면 블루투스를 허용, 다시 찾기. 충전기가 연결이 되네. 장치를 추가. 좀 약간 흥분했어요. 장치 추가 성공 확실합니다. 딱 들어가서 총 전력 사용량 같은 걸 볼 수가 있구나. 카운트다운, 뭐 하시라고? 카운트다운 누르면 이거는 시간 타이머를 추가하는 건가 보죠. 그래서 몇 시간 뒤에 꺼져라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봅니다. 근데 지금 화시니까 좀 헷갈리니까 온도를 섭씨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락도 할 수 있고, 이름도 할 수 있고, 초기화가 있고, 들어가서 여기 보면 충전기 부분이고, 이쪽은 각 포트별로 각 포트별로 또 껐다 켜는 게 되네. 야, 이거 좋다.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USB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야, 좋은데? 자, 그럼 한번 충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전용 충전기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USB A 타입이고 C 타입 있죠. C3에다 꽂고 아이폰으로 한번 충전해 보면, 그러면 바로 뜨네. 여기도 보면은 24.7W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터치를 꾹 눌러서 끄면 꺼졌어. 그리고 다시 터치를 쭉 키면 켜졌어. 그쵸. 그리고 여기서 앱에서 전체 껐다 끄면 꺼졌고 켜졌고. 이거 괜찮다. 이거 좋네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이 전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테스터기로 이렇게 찍어보면 얘가 대략, 이 테스터기에 찍히는 거는 28W 정도 찍히고요. 28W. 그 다음에 기기에는 25W, 앱에도 한 25W가 나와서 테스터기랑 좀 다르긴 한데, 뭐 다른 기기들도 한번 사용하고 좀 달랐던 걸로 봐서는 뭐 비슷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걸 동시에 과연 이렇게 여러 대 충전해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제가 갖고 있는 보조 배터리 군단들을 좀 동원해 보겠습니다. 짠! 제가 사실 100W 이상을 단일 기기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요게 있습니다. 요거 AOI 보조 배터리라고. 이 친구가 단일 포트가 몇이었더나? 140W인가? 그쵸, 140W까지
사용이 되는 나름 얘도 괴물 용량 배터리인데 요거를 충전을 하는 게 사실은 제가 갖고 있었던 집에 있는 충전기 환경으로는 안 돼서 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친구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폰 충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OY 보조 배터리는 좀 궁금한데 이 USB-C 포트에다가 이거 USB 포트 있죠? 짠! 이렇게 하면 한번 줄어들었다 올라갑니다. 한번 끊겼다 다시 올라가는데 개별적으로 표시가 되죠. 여기는 20W, 여기 140W 가까이 120W 지금 엄청 빨리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배터리에도 이렇게 132W로 급속 충전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이야 좋다.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사서 나름 잘 쓰고 있는 대용량 배터리, 이 친구도 용량이 꽤 크거든요. 이것도 한번 충전해줘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한번 딱 내려가겠죠? 충전이 안 되네. 여기가 아닌가? 이쪽이군요. C2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오르면서 이때 또 안 내려가네요.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충전이 뭐 동시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또 안 되네. 내려갔다. 지금 여기서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거는 지금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류가 동시에 충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가 충전이 되다 말다 하죠. 이걸 잠깐 빼보면 그때는 충전이 되죠. 단일 포트에서 동시에 되게 많은 양을 사용하는 걸 좀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하구나. 이 보조 배터리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이때는 이거 배터리 좀 이상한 것 같고 제가 이걸 지금 잘 사용 안 하는 지 좀 돼가지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AOY 대용량 배터리는 충전을 해놓고 요건 이제 엑스리얼 제품인데 이거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또 충전해보면 과연 될 것인가? 이건 또 되네요. 아마 이거는 이 제품 자체에 발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회로에서 시스템적으로 좀 막아주는 게 아닌가 싶고 중간중간 와트 수도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리고 USB-A 포트도 한번 써보려고 제가 갖고 있는 USB-A 조명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불타는 거 아닌지 몰라. 이거 괜찮겠죠? 딱 꼽으면 빛이 나오죠. 이렇게 은은하게 빛이 나오는데 이건 뭐 1W도 안 쓰나 봅니다. 잡히질 않네요. 지금 조명은 들어있고 아이폰 19W, 이 AOY가 지금 140W, 엑스리얼 얘가 지금 11W. 근데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기 위해서 매뉴얼을 좀 잘 읽어보니까 DC 단자 같은 경우는 20V에 12A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노트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나오다 보니까 작은 전압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볼티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DC 전원이 들어가면서 좀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것을 좀 찾다 보니 요 조명 장치 짜자잔 크죠? 우와 갑자기 태양권 이 조명 장치를 연결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길래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20V는 아니고 한 17V 정도로 사실은 이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테스트를 잠깐 꼽아보니까 25W, 24W까지 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도 하다 요것 정도로 확인했고요. 전원을 꺼주고 무서우니까 원래 전격 전압을 지켜야 되죠. 어쨌든 그게 여기 써있던 20V에 12A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도달하는 정도 수준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고 아마 게임용 노트북이나 그런 용도로 나온 게 아닌가. 이건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40W를 어떻게 하면 거의 다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제가 보조 배터리 연결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나 계속 고민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케이블이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을 좀 바꿔주고 또 보조 배터리 중에 또 한때 우리나라 전 세계를 풍미했었던 즈미 210W 대용량 배터리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2번 포트에다가는 이 즈미 배터리를 연결해 줄 거고요. 딱 꼽아주면 이게 또 바로 다 되진 않고 이거 약간 조합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2번 포트에다 꼽고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DC 포트를 빼주고 이게 DC 포트가 꽂혀 있으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시 사용이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건 조금 다시 매뉴얼 좀 읽어보고 조합 공식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번 포트에 꽂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충전 케이블을
2번 포트에 꼽아보면 안 되네. 한번 전원을 껐다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껐다가 켜보면 되죠. 오, 이게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살다 충전기에 버그가 있는 것도 다 보는데, 그래서 지금 84W 정도 충전이 되고 있죠. 잘 안 됐을 땐 지금 보셨죠. 껐다 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포트에 최대 140W까지 충전이 가능한 이 케이블을 AOI 대용량 배터리 딱 꼽아주면 가라! 아, 이것도 안 꼽았구나. 왜 안 되나 했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포트에다 꼽아주면 짠! 갑자기 E1, E2 이런 에러 메시지를 뜨더니 잠시 후부터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C1만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C2는 좀 사용이 안 된다 나오죠. 이게 약간 제어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약간 과전압 충전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만약에 두 개서 바꿔보면, 딱 꼽아보면 또 에러가 나겠죠? E1, E2가 딱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동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200W에 가까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180W 정도가 되면 여기를 깜빡깜빡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왜 깜빡깜빡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E1이 나왔을 때는 충전기와 과전류 보호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고, 단일 포토가 전멸하고 E2가 표시되면 충전기와 단락 보호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뭔가 이제 워낙 그 많은 전류를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얘가 뭔가 보호 모드 같은 게 발동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3번 포트에다가 충전기를 꽂고 아이폰을 연결해 버리면 아마 뭐 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이폰도 충전이 시작이 되고 약간 제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180W까지 갔던 게 쭉 내려가서 150W 정도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240W의 어떤 성능을 뭐 지원하기는 하는데 약간 보호 모드들이 열심히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걸 두 개를 좀 바꿔보면 이렇게 지금 1번 포트가 여기 AOI 배터리 연결이 되어 있고, 2번 포트가 지금 이 지미 배터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E1, E2가 나오고, 지금은 1번 포트는 거의 130W까지 사용을 하고 2번 포트는 지금 거기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빼봤다가 다시 꼽으면 제어가 돼서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AOI를 뺐고, 사실 아까 제가 테스트를 할 때 이걸 220W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하다 보면 좀 배터리 충전기가 좀 뜨거워져서 지금 상당히 뜨거워요. 지금 온도가 지금은 48도 정도 되는데 아까 뭐 50도를 넘기도 했으니까 뭐 최고 온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꽤 뜨거워서 그런지 지금 동시 충전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더 테스트를 했을 때는 200W까지도 충전이 되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지금 됐네요. 지금 뺐다 꼽으니 됐습니다. 지금 217, 220W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봐서 240W까지를 연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또 아이폰을 꼽으면 아마 떨어질 거니까 지금 210 몇을 찍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고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내부에서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구조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 C를 보면 지금 170, 11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9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한 48도. 그래서 아마 50도 정도를 전후로 해서 얘가 좀 제어를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약간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뜨거운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얼마큼 뜨거울 것인가. 자, 이렇게 보면 옆면이 51도, 그리고 이렇게 앞에를 봤을 때 이 부분이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상당히 뜨겁죠. 옆면이 가장 뜨겁습니다. 옆면 50도 가까이 됩니다. 50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좀 전력량이 많이 사용하실 때는 꼭 옆면에 약간 쿨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쓰시거나, 아니면 손을 댈 때 좀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혹시 이게 수동으로도 꺼지나? 이거를 꼭 누르면? 그런 건 없네요. 터치. 이걸 뭐 터치 조작하는 거는 따로 없는 거고, 껐다 켜만 되는 것 같고. 지금 53도라고? 엄청 뜨겁잖아. 이거 너무 뜨거운 것 같아. 그래서 총 전력 사용하는 것도 조금 위험해 보인다 판단이 된다면
뭐 지금은 사실 스펙 나서 괜찮겠죠. 딱 들어가서 타입 1C를 봤더니 53도 그다음 100W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 이거 꺼줘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전원 딱 꺼주고 끄고, 그럼 여기서 꺼졌죠. 5%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입 C도 꺼주고, 3번 C3번만 봤을 땐 C3번 같은 경우는 지금 53도 15.8W 정도 충전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했을 때 또 꺼주고, USB-C도 약지만 꺼주고, 이렇게 해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베이서스 240W 초고용량 충전기를 한번 간단하게 사용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워낙 간단한 기능만 갖고 있을 걸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하고 리뷰를 시작했던 제품인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기능이 너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전용 앱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기능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전용 앱을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향후에 또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쉽게도 총 전원 사용량이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간만에 상당히 또 재밌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런 중국산 제품들 자체가 워낙 고용량으로 지원되고,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이 과거에는 좀 위험하다, 그 다음 너무 싸고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자 쪽에서, 전기전자 쪽에서 배터리 제품군만큼은 중국산 제품들이 확실히 그래도 글로벌에서 상당히 잘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를 마쳐 보려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기간 동안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용 쿠폰도 정보로 같이 넣어 드릴 테니까 꼭 상세 보기 내용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달아놓은 블로그 정보를 보시면서 한번 구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